기소한 검찰은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최이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라인저 토마스 펀드 사건, 울산시장 상덕이 의혹 사건 등 주춤했던 수사들도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최근 이용두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도 나선 상황, 경찰이 입건 조차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특가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총장 복귀 이후 주요 수사들이 계속 속도를 내면 여권과의 갈등은 다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윤 총장 업무 복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며 검찰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질라고 연병 건드렸었네. 윤 총장이 복귀한 성탄절 아침, 이낙연 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 법사위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법원이 징계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긴 했지만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자체가 모두 부정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징계 사유에 엄중한 그 자체는 상당 부분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 분석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 검찰 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기구인 권력기관 사업부를 검찰 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특위위원장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아 다음 주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복귀와 관련해 이낙연 대표는 긴급회의를 마치고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못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포함해 검찰 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2명을 선정해 내년 1월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 관련 인사권자로서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다 검찰 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선 근엄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당분간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판결 폭폭폭 수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석열 총장 복귀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탄핵 결정이나 마찬가지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사과 역시 호평했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의 공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중됐습니다. 대통령이 제거한 징계를 뒤집은 법원의 결정이 문 대통령에 대한 옐로카드, 나아가 탄핵이나 마찬가지란 주장과 함께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 정권이 국정동력으로 삼은 검찰 개혁의 실체가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윤석열 찍어내기였다는 점이 국민에게 밝혀진 만큼 이제 정권 말 권력 누수 현상, 이른바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에도 혹평을 가했습니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최종 책임자인 자신은 상관이 없는 양 검찰의 성찰을 촉구한 유체 이탈, 아전 인수식 사과란 겁니다. 검찰 청와대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읽힙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을 적폐로 규정하며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여권 강경층에 대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삼권 분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대신 대변인을 통해 검찰 개혁을 운운한 반쪽짜리 사과라며 진정성 없는 사과는 책임 회피를 위한 의미 없는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와 관련한 소회를 밝히며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말해 눈길을 끕니다. 임 전 실장은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에서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며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민주주의가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유지식이 않도록 약해요.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유지식 지적했습니다. 질러놓는 것 이에 같은데. 정치권에서 지난해 11월 재정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밝힌 임 전 실장이 다시 돌아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너무 나오고 빨리 있습니다. 묻지 말고. 그간 유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그야말로 파죽지세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2,800선을 넘어선 것은 물론 3,000선 돌파도 가능하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재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산타랠리의 코스피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2,800선을 넘어서며 이제 3,00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1,400선까지 추락했었지만 9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9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재정 부양책과 저금리 등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가 지금까지의 주요 상승 동력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증시로 계속해서 작은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작은 유입이 굉장히 뚜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풀린 유동성이 충분히 시장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 유동성 이슈만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하락세를 거듭하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1,100원 선을 회복했고 달러 하락의 반사 이익을 보던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도 급등세가 주춤해졌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코스피 상승세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바이오 등 신산업들의 성장에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종자 개장도 돈 많이 번디. 기업들이 최근에 계속 상장하고 IPO가 빠지 않습니까? 종자 개장. 그 안에 있는 산업 콩을 키우면 독일에다가 콩값을 줘요 지금 우리나라가. 종자가 이미 저 독일로 넘어갔어.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만들었었는데. 조정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입니다.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9개월 만에 1,400원 선을 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4.65원 오른 리터당 1,430원으로 집계 됐습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이 1,400원 선을 넘은 건 올해 정유회사 망해본디라. 9개월 만입니다. 정유회사가 망해버려. 오늘 오후 기준 정유는 계약을 하면 1, 2년 한 것이 아니라 100년, 50년, 100년, 200년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점차 없어져야.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어제 저녁 주문 폭주에 따른 배달 서비스 배민라이더스의 서버 장애로 피해를 본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주문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본 음식점 업주들에게는 오늘 하루 중개 이용 배민이 배달의 민족이야? 장애 발생 시간 동안 고객이 주문을 취소한 건에 대해서는 음식 가격 전액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서버 마비 상태로 돈이 잘 된갑네. 다 물러주고. 3만 원의 쿠폰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반도체 제국을 건설한 인텔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은데요. 이 자리를 TSMC와 삼성전자가 노리고 있는데 과연 누가 수혜를 입을까요? 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CPU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인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CPU를 쓰겠다고 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40년간 이어온 관계에 금이 생긴 겁니다. 애플 역시 맥북에 들어가는 칩을 직접 설계하겠다고 밝힌 뒤 올해 초 M1 프로세스를 선보였고 아마존 역시 인텔 의존에서 벗어나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용 CPU를 자체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PC용으로 개발된 인텔 CPU가 전력 소모가 많아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7나노 이하 미세 공동 도입까지 지연되면서 인텔은 경쟁사인 AMD에 맹추격당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의 랜드 사업 부문을 허락 전원관리 반도체 사업부 엔피리온도 대만 미디어텍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인텔의 야성이 무너질수록 세계 반도체 생태계 변화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에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파운드리 시장은 전년도에 23.8% 성장한 상황으로 1위 기업인 TSMC를 비롯해 삼성전자도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 TSMC가 내년 상반기 5나노 공정 증설에 따라 10년 만에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애플과 AMD 등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심입니다. 파운드리 배출에서 7나노, 5나노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거기서 TSMC, 삼성전자 양사가 다 수혜를 입고 와이셔츠 넥타이 수소업체는 올 4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5%가량